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격 사퇴로 정치권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윤 총장의 정치 행보를 기정사실로 여기면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고 반면에 야권에서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정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상익 가천대 교수, 김우석 국민대 개건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사퇴가 많은 사안을 빨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 정치권에서도 찬반이 완전히 극명하게 나누고 있어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찬반할 게 있나요? 자연인이 정치를 하겠다는데 네네. 저는 뭐 정치를 하겠다 나온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해요. 예. 뭐 지난번 보면은 사실 그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지지율 같은 걸 높이거나 또는 중수청을 막는 게 목적이었다면 남아서 하는 게 더 좋은 합리적인 선택이죠. 예. 그래서 의견도 제출하고 검사들하고 같이. 그런데 3월 초에 이렇게 전격으로 사퇴한 것은 아마도 그 1년 전에 판검사들 출마 1년 전 막는 그 대선 법이 출마 1년 전 예. 지금 발의만 돼 있는 상태. 예, 발의만 된 상태니까 그것이 통과될까 봐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 정치를 예. 하겠다는 뜻이 되게 명확하죠. 명확하고. 그리고 당연히 지금 대선 후보 대안이 없는 야권에서야 환영을 할 수밖에 없죠. 예. 없는 것이고 그 현재 하여튼 10% 넘는 유일한 후보지 않습니까?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야권이 어떻게 후보를 가지게 되고 후보군들이 어떻게 될지를 이제 하는 거라 그렇습니다. 예. 다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원래 그 정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일만, 자기 성과만 내면은 이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네. 정치인은 설득력과의 비전을 좀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정치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없이 나왔다가 이제 바로 사퇴한 분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십니까? 그래서 윤석열 총장도 앞으로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정체로 나왔는데 이제 고민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네요. 어떻게 보세요? 뭐 거의 비슷하게 보는데요. 예. 사실 윤석열 총장 그 전 총장이죠. 정 총장이 그 저기 사태는 대권 흐름으로 확 끌어갔어요. 전국을. 그래서 뭐 보통의 지금 3월 9일 날 그 이낙연 대표가 그만두면서 뭐 캠프를 차리고 그럴 거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예. 각 주자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 그거를 공식화해 주는 것이 지금 윤 총장의 사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예. 지금 뭐 별의 순간을 어떻게 별의 시대로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게 과제죠. 네. 그러려고 하면 스스로 자체 발광이라고 하는 걸 입증해야죠.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여권에서 후보를 만들고 지지율을 계속 올려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를 증명해야 해요. 예. 그래서 아까 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로 정치적 검증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컨텐츠를 해나가야 하고 그것을 검증받음으로써 결국은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데 그건 개인적인 과제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에서는 약간 반가운 측면은 있죠. 예. 앞으로의 행보에 두 분 다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장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재보선에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차피 재보선까지 윤 총장이 그 활동 영역을 만들긴 쉽지 않잖아요. 예.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자마자 선거에 개입하거나 지원하거나 이러면은 순수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대권 예. 과도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쉬겠다고 하셨으니까 네. 좀 쉬면서 구상을 하고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갈지 구상할 거고 기초적으로 해야 할 단위들을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결과적으로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가 들어갈 때 함께 뛸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준비들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여론에는 굉장히 큰 영향, 개인으로서는 그렇지만 여론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네. 여권에서는 뭐 가덕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재난지원금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나오면서 그게 다 의미가 없어지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예. 그런 걸 보면은 야권에서는 인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위기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4.7 재보선까지는 그래도 뭐 함구하거나 움직임이 없더라도 4.7 재보궐선거에 영향은 없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영향이 좋기만 할까 국민의힘에 네. 이런 생각을 한번 왜 해봐요. 그러시죠? 왜냐하면 본인이 아무리 쉰다고 해도 언론의 관심은 윤석열 총장에게 맞춰질 거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 언론은 이제 묘한 기계적 균형성이 있어요. 즉 민주당 기사가 이만큼이면 네. 국힘당 쪽 기사도 이만큼이다. 이렇게 됐을 때 오히려 국민의힘 후보가 여론의 관심도가 좀 적어지는, 지면이 떨어지는 예. 이런 것도 상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좋기만 하겠느냐. 그렇다고 윤석열 전 총장이 나서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어요. 네.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우리 김 교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유리하기만 하겠는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중립적입니다. 양쪽 다 가능성이 있다. 예. 라는 생각인데 전 개인적으로 워낙 지금 반 문재인 대통령 결집이 좀 센 편이라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이 나와서 있다고 한다고 해서 네. 더 세지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언론 관심도 문제에서는 네.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도 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예. 조금 전에 세력의 필요성은 이야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뭐 이제 합류를 할 것처럼 앞으로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제3지대를 또 만들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좀 예측하세요? 또 명확히 자기가 어디에 쓸 건지 자기 명확하게 했어요. 그 사퇴할 때 보면은 예. 굳이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은 주로 이제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 그리고 세력으로는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이분 태극기 분들이 많이 쓰는 용어예요. 여권은 주로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예. 그래서 자신이 야권에 합류한다는 건 이제 표시를 한 거죠. 그럼 그 다음 행보인데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굉장히 밀접합니다. 예컨대 국민의힘 후보 지금 오세훈 후보죠. 예. 단일화 승리하고 서울시장 선거에 승리한다. 그럼 국힘이 야권 주도력을 가지게 될 거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는 국민의힘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대화회를 해야 될 겁니다. 윤석열 총장과. 근데 반대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승리를 하고 서울시장 선거에 승리를 하든지 예. 아니면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가 승리를 하는 그런 상태라면은 야권의 굉장히 격렬한 재편 문제가 좀 등장을 할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은 일부러 안에 들어가서 할 필요 없이 외곽에서 예. 뭐 안철수 후보와 손을 잡든 하여튼 외곽에 뭐 요새 뭐 국민의힘의 그 충청권 의원님들도 들썩거리신다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과 손을 잡고 외곽에서 점차 들어가면서 국민의힘을 접수하는 할 겁니다. 이 사례가 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2012년에 그 이해찬 대표의 혁신과 통합 문재인 네. 대통령의 이분들이 그렇게 민주당을 외곽에서 접수해 갔거든요. 네. 뭐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굉장히 큰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그리고 그럼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는 단일화 이슈가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특히 예.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이겼는데 과연 안철수 후보랑 그 단일화가 될 것인가 방식도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단일화 논의를 계속 하겠죠. 그리고 네. 뭐 자잘한 이슈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문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선거인단으로 할 거냐, 여론조사로 네. 할 거냐 해가지고 끊임없이 그 삿바싸움 같은 줄다리기를 할 거예요.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 게임 전체를 흥미롭게 하는 측면도 있지만 자칫하면은 굉장히 그 지루하게 만들고 예. 재미없게 만드는 요소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당이 일정 정도 최고의 그 국민 입장에서 뭐 시민 입장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 로드맵을 정해야 할 겁니다. 그 예. 로드맵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들을 정한다라고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본질적으로는 저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합당을 해야 해요. 이게 무슨 그 2번을 할 거냐, 뭐 4번을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대통합을 안 하면은 지금 문재인 정권의 40%의 단단한 그 재보궐선거는 게다가 투표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예. 야당이 분열돼 가지고는 이길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꼼수로 보여요. 통합을 했는데 그 후보가 4번이거나 이러면 국민들이 뭘로 알겠습니까? 그게 무슨 단일 후보예요. 그럼 합당이 가능하냐 이거죠. 아니 해야죠. 그거 안 하면 불가능하면 끝나는 거고 예. 그거는
그 명운을 건 거예요. 승부를 생각하고 예. 필승의 전략으로 합당을 하지 않으면은 예. 그렇게 가지고 합당이 미뤄지더라도 그런 노력을 보이면 국민들이 아 진정성이 있구나라고 생각해가지고 결국은 지지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안 하고 지금처럼 약간 꼼수같이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예. 국민들은 신뢰를 하지 않죠. 그럼 합당 없는 단일화가 만약에 된다면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 그거는 그때 상황에서 봐야겠죠. 예. 그거는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중간에 여론이 어디에서 출렁거릴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진정성 얘기예요. 정치적인 공학을 가지고 꾀를 가지고 하면은 네. 민심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그럼 지금 이 같은 어떤 야권의 단일화를 바라보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뭐 다양한 좀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무슨 전략이 더 필요할까요? 항상 선거에서 상대방 후보 결정되는 거 관계없이 네. 죽으라고 잘 싸워야 이기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세훈 후보냐 안철수 후보냐에 따라서 물론 그 후보를 대하는 예. 태도들이 달라지긴 하겠죠. 다만 이번 선거를 보면 현재 한 2017년 이후로 이 선거가 인물 선거를 상당히 벗어나 있습니다. 당대당 선거가 되고 네. 있거든요.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 미국도 마찬가지. 이번 트럼프와 바이든 서로 당 지지자 총동원하는 선거예요. 예. 그렇다 보니까 상대방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특히 오세훈과 안철수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특별히 민주당의 전략이 바뀔 일은 없습니다. 어차피 정책 선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고 예. 자기의 지지층을 초결집시키는 정치적인 선거를 이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예. 또 그렇게 전략을 세우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시대전환의 조정은 의원과 박영선 후보가 이제 오늘 단일화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또 누가 됐던 또 하나 김진애 후보와 단일화 과정이 있을 텐데 시간이 좀 김진애 후보까지 가려면 김진애 후보는 좀 여유 있게 하자. 박영선 후보 측에서는 좀 빨리 하자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단일화 협상은 뭐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여권 단일화는 사실 큰 의미는 없는 단일화인데요. 아, 워낙 정해져 있다 이런 겁니까? 두 분의 지지율이 너무 낮아요. 김진애 네네네. 의원과 조정훈 의원의. 근데 예. 어쨌든 이번 단일화 국면에서 가장 이득을 본 분은 조정훈 의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어떤 점에서요? 이름을 많이 알렸잖아요. 아, 예, 예. 근데 김진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직을 포기하면서까지 지금 단일화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 네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민주당 어렵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어받은 분이 김의겸 예, 예. 전 한겨레 신문 기자분 또는 네. 대변인이십니다. 대변인이죠. 예. 이분은 부동산 투기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상징처럼 되어 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글쎄요, 열린민주당 후보와 단일화를 해서 얻는 표와 열린민주당 후보와 단일화를 해서 잃는 표 계산을 했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별히 단일화를 해야 될 이유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졌어요. 예. 이 상황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우리 김진애 의원이 저렇게 전 의원이죠, 후보가 버틴 것이 오히려 민주당 이 김진애 의원과의 단일화 문제는 더 어렵게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예. 자, 그렇다면 부산시장은 또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 듣고 싶은데 이제 대진표가 완성이 됐잖아요. 네. 어떤 좀 이슈들 또 어떤 변수들이 좀 작용할 거라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요, 부산은 정치 선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그 서울같이 단일화 뭐 이런 부분들이 이미 지나갔고, 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가덕도 이런 문제를 막 떴다가 일단 안정감에 들어갔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대당의 그야말로 총력전으로 가는 건데 이게 1년짜리 아닙니까? 예. 1년짜리니까 그 다음을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1년짜리이기 때문에 철저히 정치 선거로 갈 거다. 이거는 그 부산 시민들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거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덕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여야가 득이 있을 그 여야 진영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지금 여권에서는 네. 가덕도를 계속 부각시키고 싶어 예. 하는데 여기 그 부산에 있는 야당 의원들이 반대하지도 않고 게다가 서울에서 내려간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고 예. 플러스 알파를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무슨 변별력이 있겠습니까? 한 교수님 예.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여론조사를 보면은 가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 한 48%가 나와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각자의 지지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박형준 후보의 지지자들도 부산 경제와 가덕도가 중요하다가 절반이 넘어요. 근데 박형준 후보를 지지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부산의 경우에 이미 가덕도 문제는 여당에 좀 유리하긴 해요. 여당 후보들이 이제 할 말이 생긴 거죠. 예. 부산 경제와 가덕도 해주지 않느냐. 여당 지지자들 할 말이 생긴 건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선거를 뒤집을 만큼 그렇게 크냐. 물론 추격의 전기를 마련한 건 됐습니다만 예. 그렇게까지 크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바람이 좀 덜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선거는 가덕도를 바탕으로 민주당 후보, 김효준 후보가 추격은 하는데 이제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에 좀 위험한 부분이 있죠. 지금 국정원의 그 사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있긴 하지만 저는 이런 개개사안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당에 대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 지역민의 그 평가가 예.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예. 하지만 여전히 좀 시간이 남아 있어서 추격세는 좀 더 거세질 것 같긴 해요. 그 알겠습니다. 추격세를 버텨내느냐의 문제겠죠. 예. 자,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그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에 투기했다는 그 논란과 관련해서 일단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많은 공분을 사고 있잖아요, 국민들에게. 이 문제는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이게 또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거기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궁금해요. 맞습니다. 지금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공사 일부 직원의 개인 일탈로 지금 보여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주무를 했던 분들이 보상을 업무를 했거나 네.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무상의 여러 가지를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기법을 동원해가지고 정말 맹지에 사람들 거들떠보지도 않던 맹지에 엄청난 빚을 얻어가지고 사고 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게다가 이거는 LH 같은 경우에는 주택 공공 공급이라고 하는 중추 세력이에요. 민간 개발을 안 하면은 정부에서는 공공 개발을 한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 공공 개발을 하는 실질적인 직원들이 이런 정도라고 하면은 국민들은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개인 비리가 아니라 현 정부가 23번, 24번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최종적으로 결과가 공공 부분에서의 공급 확대라고 하는 결론인데 예. 그 기반을 무너뜨리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이미 지나가지고 이제 1년 정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뭐를 할 거냐 해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보통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3, 4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가만히 있다가 막판에 부동산 공급으로 돌아섰는데 그 핵심 축이 무너져 버리니까 국민들의 배신감이 계속 넘어가고 게다가 이게 단위가 틀리잖아요. 수직 네네.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단위가 틀리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금액을 이렇게 손쉽게 이거는 선거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이 흔들릴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해야 하는데 네. 지금 대처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그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을 배제해놓고 범죄를 저지른 거기에다 조사를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국토부가 포함되어 있다. 아니 조사 기관에. 국토부의 전산망을 가지고 있는데 네네. 거기가 주무부서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국토부 수장이 이 범죄가 있었을 때 LH 사장이었단 말이에요. 예, 예. 거기를 어떻게 믿고 국민들 아무리 자기들이 그 조사를 제대로 한들 그걸 믿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걸 배제하고 예. 검찰이나 감사원 수사를 맡겨야죠. 네. 그리고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한다라고 하면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고 해가지고 국민들 의혹을 어떻게 하든지 해소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 안 하고 계속 미루다 보니까 진짜 진정성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거는 선거뿐만 아니라 진짜 큰 악재예요. 이거 예. 제대로 대처해야 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실제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문 대통령의 사과도 촉구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LH 이번 투기 문제는 적폐죠. 네. 이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1번인 적폐청산에 해당할 정도로 큰 문제입니다. 예. 뭐 이번에만 있었겠어요?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거라고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걸린 거죠. 이번에 걸린 거예요. 따라서 단순히 뭐 선거에 영향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이건 예. 적폐로 바라보고 철저하게 엄단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에 극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국민들 얼마나 박탈감을 느끼겠어요. 안 그래도 공공기관, 공기업 직원들이라고 해서 혜택을 많이 받는다 생각하는데 이걸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라는 표현까지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청와대 전수조사, 국토부, 심지어는 당의 전수조사까지 들어간 거거든요. 예. 이게 당정청 전체가 달려들어서 한마디로 끝장을 보겠다라고 지금 덤벼든 상태예요. 그리고 예. 지금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의 지금 국수본이 이거 맞고 나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국수본이 출범한 뒤에 가장 큰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국가수사본부와 그리고 실제로 정보를 쥐고 있는 아까 이제 국토부 말씀하셨는데 예. 국토부가 빠지면 사실은 이 전문가들이거든요. 네. 전문가 범죄는 전문가가 잡습니다. 전문가들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경찰이 함께 가지고 예. 잡아낸다면은 뭐 정권의 명운을 걸었다고 할 정도기 때문에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적폐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번 기회에 한 10년 정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가지냐면 LH 직원들의 그 태도가 좀 놀랬어요. 너무 뭐냐면 자신감 있다. 아니 왜 갑자기 그래? 뭐 예. 이런 느낌이에요. 네. 여태까지 암만 안 하다가 관행처럼 이어온 느낌을 예, 받으셨다는 이건 거죠. 한마디로 이번에 있었던 어떤 일탈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 예. 그동안 LH니 뭐 다른 이런 정부 공공 공급을 하는 업체 그런 공기업에서는 끊임없이 관행처럼 되어 왔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예. 오 그러면 이건 개개인의 지금 일탈 문제가 아니라고 해도 이건 좀 구조적인 적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면으로 달라붙어야 돼요. 그러면 조사나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토부에서 사실은 전산 자료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만약에 그거를 조사를 하라고 하면 국토부에서 전산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작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 이거는 뭐 그분들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토부는 그 압수수색을 하거나 조사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문제예요. 예.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그 시간을 벌어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감사원과 검찰을 배제하는 거는 결국은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권력자들이 뭐 어떻게 하고 있나 제대로 우리가 엮인 게 없나 그거를 보겠다라는 그런 시간적인 유예를 갖겠다는 얘기로 들려요. 예. 그런 면에서 이거는 그냥 검찰 수사 지시하면 돼요. 그리고 감사원에 그 의뢰를 하고 그러고 한 다음에 그래서 하나라도 잡으면은 그걸 가지고 계속 확인하고 예. 그래 가지고 권력이 얼마나 이게 부동산 투기에 지지 않겠다고 대통령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거는 패색이 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하신 대로 명운을 걸고 하지 않으면은 이 정부는 결국 패배한 정부가 되는 거고 예. 다음 정부도 그거를 안고 가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LH 그 직원들의 태도예요. 예. 그러면 왜 우리만 가지고 그래? 더 윗사람이 더 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보스가 모범적이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밑에 있는 사람들 왜 나만 가지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게 문제. 변창흠 그 사장이 결과에 책임 져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